박지원 대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4분기 경제 전망이죠.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촬영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상은 사실 됐던 거지만 실제로 또 지표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충격이란 표현을 써서 이제 많이들 보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24년도 2.0%였습니다. 2.0%인데 이게 이제 속보치예요. 그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발표한 감이 있습니다. 속보치 발표했는데 2.0%. 그런데 왠지 이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0.1%니까 더 떨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차라리 계엄이나 이런 지금 탄핵 정국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지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었어요. 일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신빙성도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 수출도 23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전분기나 조금씩 이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했지만 조금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불안하고 또 하나는 건설 투자 쪽이 극명하게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제 아쉬운데 이 부분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게 조금 더 걱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건설 투자가 결국 부동산 쪽입니다. 부동산 쪽인데 현재 지금 PF 사태나 지금 금융권의 자금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분기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그래요. 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PF 사태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건설 회사들이 도산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미노 현상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겠다라는 게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면 궁극에는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빨리 좀 끝나야 된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좀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PF나 이런 사태들이 빨리 진정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궁극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PF 사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정부나 이런 정책을 펴는 일반자들이 부담으로 지금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또 살릴 거는 빨리빨리 정상화해서 살려내서 나라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나 서울 이렇게 집중화 현상 이렇다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쪽에서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월 달에는 이제 윤곽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구정을 세고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2월이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는 조금씩 움직이시는 분도 있긴 할 거다. 그러나 지금 은행권도 그렇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수월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다음에 가격 하락, 그다음에 이제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아지고 공급도 갑자기 많아지는 지역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이렇게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섣불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경제 성장률만 본다면 투자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또 많은 이런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공매되는 이런 NPL 물건이라고 해요. 금매 물건들도 나오고 부실채권 관련한 이런 그 금매 물건들도 많이 출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 자본이 있으신 분들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회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 들어서 그 상담하고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가격이 조정돼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서두르지는 마시라고 합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서두르지 마시고 좀 시장을 보면서 설 지나고 좀 보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설이 지나고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항상 뭔가 그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설 지나고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작년 여름 휴가죠. 여름 휴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시장을 보시면서 관망하면서 조심조심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다시 좀 꿈틀꿈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우연찮게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뭐 기사화하고 약간 가십거리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실만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셔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하고 또 내가 투자를 언제쯤 계획할지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시고 또 투자를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25년은 정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구정이 지나고 설이죠. 설날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시장을 돌아보시는 또 슬슬 이렇게 몸을 좀 푸시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뭐 올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성장률을 1.5%, 1.6% 말씀은 하긴 하셨는데 하반기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좀 더 힘을 내서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들도 해소되고 나면 2분기 이후, 뭐 3분기 이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뭐 예산도 많이 풀고 한다니까 정부 투자도 많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힘을 내고 2025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그 좋은 기회를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